시사 포커스.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학내외 시사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시사 포커스. 진행을 맡은 전 아나운서 신은지입니다. 최근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사회적 현상으로 떠올랐죠. 이로 인해 사람들 간의 끈끈한 관계가 약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부쩍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외로움을 반려동물을 통해 채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면서 버려지는 동물의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동물 유기 문제를 해결하고 분실동물을 쉽게 찾고자 우리나라에 도입된 반려동물 등록제. 그런데 여기엔 아직 미비한 점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오늘 시사포커스에선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화된 반려동물 등록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농림수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가정은 약 359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한 해에 유기되는 반려동물은 약 10만 마리로 그들의 보호와 처리를 위해서만 105억여 원의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반려동물 등록제가 도입된 건데요. 2013년 상반기 총 6개월로 계획됐던 반려동물 등록제의 계도 기간은 사람들의 저조한 관심과 등록률로 시행 초기부터 불길한 신호를 보내오더니 결국은 6개월이 더 연장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 반려동물 등록제가 마침내 전국적으로 의무화됐죠.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제는 시행 두 번째 해를 맞았음에도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는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먼저 내용상의 문제부터 살펴보죠.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의 등록 대상은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이 된 반려목적의 개인데요. 이 등록 대상의 정의에 따르면 고양이나 토끼는 반려동물로 분류조차 되지 않습니다. 고양이를 예로 들자면 2012년 반려동물 개체 중 고양이는 약 116만 마리로 2010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고 연간 유기동물 중에서도 약 40%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에게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의 대상은 한편으론 차별로 간주될 수 있겠네요. 이와 관련해 동물자유연대 정책기획국장 이기순 씨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해에 발생하는 개뿐만이 아니라 유기동물 전체의 수가 10만 마리에 이르고 그중에 절반이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는 현실에서 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반려동물로 굉장히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늘고 있는 고양이까지도 등록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게 동물자유연대의 입장입니다. 심지어는 반려동물로 등록은 하고 싶은데 대상 제한에 걸려 고양이를 개로 등록하는 비정상적인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는데요. 고양이를 개의 기타 품종으로 분류해 그야말로 은근슬쩍 등록하는 거죠. 이로 인해 반려동물 통계의 정확성마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등록 대상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려 목적의 개만 등록 가능하다 보니 사업장에서 기르는 개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소유주의 입장에서도 등록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식은 총 3가지로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그리고 등록 인식표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는 동물의 체내에 쌀알 만한 칩을 주사해 리더기를 통해 동물의 고유 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내장형 칩은 수술을 통해 다시 빼내지 않는 이상 물리적 제거가 어려워서 동물 유기를 방지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몸속에 칩을 삽입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 사람들은 엄청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사례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걱정은 더해져 등록자의 이용 의사가 적은 편이라고 해요.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한 시범사업에서 시술된 18만 201건의 내장형 칩 중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14건으로 0.008%에 불과했습니다. 부작용 발생 수치만으로는 사람에게 접종되는 백신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밝힌 거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등록인식표는 내장형 칩에 비해선 동물 유기방지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 두 장치는 반려동물의 목에 거는 형태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고요.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심지어는 떼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이 등록 방식에 대해 동물병원에서 직접 등록 업무를 하는 의사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A+ 동물병원 원장 박미수 씨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95%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만 하고 계시고, 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농수산부나 이런 데서는 가능성이 거의 적다. 지금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는데 10,000마리 중에 4마리 있을까 말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게 이제 그 말의 맹점이 뭐냐면, 이제 한 15년이나 20년 지나고 내가 그 지금 등록한 아이들이 노령견이 됐을 때, 그때 발생 확률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거는 사실 인정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려동물 등록제에는 시행 과정상에도 문제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아직 자신의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등록하지 않은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13학번 옥나경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제도가 있다는 것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시청 이런 데서 공식적인 홍보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보 제공을 받은 게 거의 없어가지고 등록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몰라서 사실 그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등록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인터뷰를 통해 들었듯이 사람들이 제도에 대해 알게 되는 경로는 대부분 우연히인데요. 반려동물이 기르는 지인을 통해 의무화 소식을 듣거나 인터넷 블로그를 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병원이나 애견 미용실에 갔다가 소식을 알게 됐다는 사람들도 있죠. 명확한 공식적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갑갑할지 짐작이 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는 걸까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실제로 시군 구청의 홈페이지에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관련된 공지가 일관성 없이 들쑥날쑥입니다. 2012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가정에서 개를 기르고 있는 응답자의 39.5%가 반려동물을 등록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등록 기피의 이유로 개를 기르는 것은 엄연한 시민의 자유다, 등록이 귀찮다, 수수료가 부담스럽다, 마이크로칩 삽입의 안정성을 못 믿겠다 등을 꼽았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네요. 또한 지역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제의 시행이 천차만별인데요.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제한돼 있어 사실상 전국적인 시행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없는 읍, 면 및 도서지역은 등록 가능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가까운 동네인데도 반려동물 등록의 가능 여부가 달라 주민들의 혼란이 발생하게 되죠. 또한 지역마다 무선식별장치와 등록인식표의 규격이 다르니 다른 지역에선 장치가 진짜인지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인지 구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착오 또한 무시할 수 없겠죠. 지금까지 반려동물 등록제의 문제점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반려동물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내용과 절차상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네요. 먼저 내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 이외의 반려동물 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고양이 등 기타 반려동물도 등록 대상에 추가하는 거죠. 또한 비정상적 반려동물 등록 방식에 따른 행정적 문제를 담당 공무원과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양이를 등록한 경우가 적발되면 그에 대해선 엄격하게 선을 긋고 처벌해야 할 겁니다. 등록 방식의 효용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는 안전성을 확실히 보장해서 이용을 늘려야 합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원산지를 명시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등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부작용 사례를 찾아 원인을 분석해야겠죠.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 및 등록 인식표는 미착용 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에게 장치를 착용시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와 등록 인식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시행 과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로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동안 안내 팝업 광고를 띄워 쉽게 등록 절차를 알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식지에도 관련 공지를 실으면 좋겠죠. 또한 홍보 책자와 영상을 제작해 버스, 지하철, 정류장과 같이 정보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배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두 번째로 지역별 반려동물 등록의 차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업무에 더 많은 인원을 확충해 주민들이 편하게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인근 지역에서라도 동물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무선 식별 장치와 등록 인식표도 규격과 표시 내용을 전국적으로 통일해 일괄적으로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것이 훨씬 편리하겠죠. 두드려야 열리는 문처럼 반려동물 등록제를 알리려는 노력과 자세가 바뀐다면 사람들의 마음도 열리겠죠. 반려동물은 현대사회에서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반려동물이라는 명칭 또한 동물과 인간이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는 성찰로부터 나온 결과물인데요. 반려동물 등록제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늘어나는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의의를 가지죠. 제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홍보를 통한 인식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반려동물 등록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져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살펴본 시사포커스는 반려동물과 인간이 평화롭게 서로를 위해 공존하는 세상을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기술의 오디오 프로듀서 공예림, 그리고 진행해전 아나운서 신은지였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